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교육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제 고졸 운동부 특별반을 꾸려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합격을 시키다 보니까 뭔가 좀 체계화되고 교육처럼 가미된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끼리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어떻게 만들어볼 것인가. 학원이죠, 저희는. 학원 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수원 인프라가 다양한 방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건물 안에도 이제 병원이긴 하지만 이제 의사가 많아서 사회복지 이외에도 예술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정동에 있는 프로그램도 도예나 미술, 음악 치료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체육적 치료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한번 정말로 잘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공유를 해보자, 그런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안학교 학원은 내지 않았지만 대안교육을 충분히 하고 계신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분야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키워요. 그게 이제 그 병원 쪽이지만, 그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이제 병원은 치유 쪽이지만 그 사회복지하고 같이 이렇게 실례합니다. 질문하시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분이 뭐 껴서 그런 방향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이 그래서 같이 개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박 선생님이 처음부터 우리 그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해서 선생님을 청구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 청년들에 특히 필요한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런 전문적인 아이들의 정신을, 그리고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막 하고 있던 시점이고, 그렇게 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인데, 선생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쪽에서도 참 적당한 때에 참 만났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건 뭐 한다 안 한다 그 전에 먼저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거든요. 이렇게 청소년이고 교육 분야지만 지금도 그 아이들하고 20년째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고 저는 이런 교육 이제 쪽으로 이제 전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탈학교 학생들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짜 스쿨이잖아요. 그런 대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적응하고 또 가정에서 가출한 아이들 그런 대상이에요. 하는 사람들도 그 복지사시니까 복지사이거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들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밥벌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 앞에 앉혀놓고,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분을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내랑되지만, 괜히 사회복지 한다고 진짜 사회복지도 안 하면서 한다고 괜히 힘만 내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안 해요. 자기 밥벌이 하지 진짜 사회복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은 왜 돈이 안 들이나요?
맞아요. 그게 사회복지거든요, 진짜. 근데 그거 아니면 그만 때려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저희들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이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선생님께 저와 저희 진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것보다는 저희의 지금 최대 화두는 이제 복지냐 보건이냐로다가 어쨌든 우리 소셜워커들이 복지를 넘어서야 된다. 복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처절하고 절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폐쇄병동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존이라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제 분들이 물어봅니다. 존이라 하신다, 존이나 합니다. 많이 항상 듣는 소셜워커들은 항상 듣는 얘기들인데 그때 저는 물어봐요.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자녀가 있으실 텐데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존이라는 걸 듣습니다. 아닐 거예요. 그만큼 당신들의 자녀한테는 굉장히 처절한 그런 교육과 돌봄이 들어가면서 왜 소셜워커들이 플라이어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을 보느냐 이런 어떤 담론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도 이제 뛰어넘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비욘드 소셜워크를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또 복지가 치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지보다는 어쨌든 보건이 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틀을 쓸데없이 없이 또 이 사회복지 분야가 자존심이 세요. 그 직업도 소명의식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우리의 어떤 정신을 존중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온 어떤 그들만의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은 뭔가 자기 변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가 워낙 적고 일은 어떻게 보면 상비나 뭐 별로 다르지 않은 뭐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자기 만족 그런 부분이 나도 한 20년째 그 노동양 기술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길거리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벌써 딱 표가 나요. 옷 입은 거야 먹고 사는 게 워낙 험악해서 인생을 험악하게 살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 나는 지금 집을 나왔습니다고 딱 써져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또 하나 데리고 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많아져서 오늘 갑자기 정부에서는 무효가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제가 면허는 이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닙니다. 뵀어야 되는. 예. 제가 마침 또 오늘 수원 나올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금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조용한 걸 좋아해서 강도 평창에 그 산골에 들어있는 게 좋긴 한데요. 오늘 그렇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제 잠깐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런 승 내용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로놓고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토의하는 걸 좋아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꺼내놓고 얘기하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못하더라고요. 상대방과 이야기가 다르면 꼭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병원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 그 대표님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인가, 병원 하시는 분인가, 왜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이유가 병원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관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원래 청소년에서 원래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제가 ADHD였거든요. 학교에 부적응을 했었고요. 원래는 저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 전문 병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굳이 병원이 아니어도 된다. 제 업은 청소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청소년이 된 거고요. 또 마음이 아픈 게 들어간 거고 정신과 의사가 됐으니까요. 저는 또 병원과 별개가 돼야 된다. 병원에서 할 일은 따로 있는 거고 병원과 별개로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교육의 베이스에 의학적인 걸 넣고 싶은 건 제가 있죠. 다른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분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제가 조금 더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서 그 병원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학교에서도 못하는 게 있고 저 다양한 게 많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있지만 또 특별하게는 못한다. 흔히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정신과 의사의 사회복지사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역사회 전문가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소셜 디자이너라는 박원순 변호사가 썼던 저는 지역사회,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고 싶은 거지. 백그라운드가 의사죠. 당연히 그건 바꿀 수 없는 백그라운드지만 원래부터 꿈이 그런 거였고요. 저는 의사가 안 됐어도 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사였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었어도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고요. 의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과정 속에서 제 하나의 아이덴티티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동료 집에서 사회복지사들 의사라는 게임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민들학교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갑질 노숙 청소년, 그다음에 탈학교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이 만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워낙 오래도록 아동 양육시설을 한 20여 년 해왔던 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 민들학교를 맡은 지가 한 2년이지 한 조금 더 지났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강원도에 있고 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거부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대상이 그랬어요. 가출 노숙 청소년, 그다음에 그 부적응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중에는 이제 탈북 청소년 또는 다문화 청소년도 같이 껴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 전문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다문화하고 탈북 청소년은 부적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이 우리가 흔히 부적응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비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봐요. 물론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검사를 해보면 25%는 부적응의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 굉장히 병적이다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제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1년에 학교를 탈학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아마 6만 7천 명 정도. 수원시만 해도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잘 들었죠. 수원은,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고요. 수원이 제일 많은데, 인구는 사실 성남이 더 많아요. 성남, 용인도 이제 100만 가깝고요. 화성시는 한 8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원은 한 103만에서 105만 막 넘어서 하는데, 인구가. 근데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탈학교를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긍정적인 탈학교, 부정적인 탈학교. 긍정적인 탈학교는 첫째 유학을 줄 수 있는데 유학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학이나 아니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내 꿈을 학교에다가는 맡기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스스로 나온 아이들, 또는 뭐 시골에 있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데들,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탈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비율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초등학교 때 다 유학을 가거나 가서 거기서 정리가 일부는 돼요. 중학교가 제일 심각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고등학교가 탈학교율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가냐면 전문학교하고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성적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예전에로 비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요즘은 말을 바꿔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바꾸는데 갔는데 성적이 안 돼서 선택한 거지 자기 꿈이 거기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가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학교는 거의 80%는 잔다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수업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예요. 예, 그 특성화고등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제일 부정률이 많아서 탈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학교보다 4-5배는 높을 거예요. 제가 단기 장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하고 장기 대안학교 하고 있지만 일반 학교 애들도 많은데 역시 그쪽 아이들이 더 부적응하다. 예, 벗어나기도 하고 탈학교에서. 근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까지 해요. 그러니까 퇴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요즘에 이제 책으로 못하잖아요. 책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벌점을 줘요. 지금 한 번 하면 3점, 담배 한 번 피다 걸리면 5점, 담배 뒤져서 나오면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게 쌓이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까요? 1차는 학교에서 내에서 청소하고 2차는 학교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3차는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3차 징계기간이에요. 이게 3차까지 걸려서 저희한테 보낼 때는 5일에서 10일까지 위탁교육이라고 해요. 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해 주세요라고 보내요. 그래서 내가 5일에서 10일 동안 정신치료를 해요. 강화, 개인 특성 강화 또 이쪽 부분이 이제 전문 선생님이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5일에서 10일 하는데 제일 먼저 오면 심리 검사를 해요. 뭐 그때마다 저희가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검사지는 다른데 뭐 디스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MBTI 하는 분도 있고 어디는 PAI 하는 분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나가죠. 치유를. 그래서 미술 치유도 하고 음악 치유도 하고 뭐 공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다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그걸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돼서 나쁠 때는 이제 마지막 퇴학 전까지 가요. 퇴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과학부에서는 한 단계 더 만들어놨어요. 장기 위탁 기간이요. 이거는 1년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위탁 대안학교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위탁을 해요. 요거까지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탁 기간에서 교육을 하고 적응이 잘 되면 목적은 원래 뭐냐면 적응이 잘 되면 한 달 만에도 도로 학교로 가든지 또는 2달 있다가 가든지 복귀의 목적을 가지고 위탁 대안학교 하는데 실질은 안 그래요. 얘는 학교에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퇴학시켜버려야 되는데 퇴학시켜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 복귀시킬게요. 그럼 학교에서 오지 마세요. 여주에서 그러고 있어요. 학교를 복귀시킨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럼 걔는 오면 걔는 퇴학입니다. 얘 한 명이 학교 전체 학생보다 더 골치 아픈 거예요. 한 번 오면 얘가 오면 학교 물이 전체적으로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보내면 퇴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운영규칙에는 보내게 돼 있거든요. 보내면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를 신청 이제 예정 중에 있는데 이게 대안학교는 뭐냐면 여기로 입학해서 여기로 졸업하는 거예요. 이 이름도. 그게 뭐 처음부터 들어오든 신입생으로 3월달에 1학년을 들어오든 아니면 중간에 편입을 하든 뭐 다른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전학을 하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여기서 졸업을 하는 학교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출 노숙 청소년하고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탈학부라고 하는데 부적응하지만 탈학도 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학교에 있지만 사실은 좀 있으면 탈학도 하거나
타락의 위험을 갖고 있는 애들인 거야. 저희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1년에 막 7만 명 이상 막 학교 그만두고 포기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아이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하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알지만 그 정도까지 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퇴학하는 거를 조금 더 줄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 대안학교. 아마 대안학교를 가도 아마 그런 류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거든요.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방.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네 가지로 크게 봐요. 물론 또 자세하게 쪼갤 수 있지만 첫째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학교고요. 세 번째는 또래고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애에 따라서 얘가 그 가출하는 율이요. 가정 때문에 가출하는 비율이 67%, 68%예요. 그 통계예요. 그 가정 때문에 가출하는 거예요. 1년에 가출하는 율이 그 보고된 바가 15만 명의 1년에.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것은 3배에서 4배 되고 있어요. 신고 안 하고도 그냥. 왜냐면 걔는 또 오니까, 아니면 걔는 아주 포기했으니까 아주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종되어 있는 그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학교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 늘상 거리에서 사는 애들이 22,000명이에요. 그럼 청소년 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문이시니까 이제 아시죠? 쉼터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그건 아동양육시설하고 달라요. 근데 청소년 쉼터의 전체를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이를 치면 5,700에서 6,000 사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길거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팸이라는 걸 있어요. 알리고 이제 청소년 쪽에 이제 제가 다 그런 쪽에 다 관련해서 실제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다 지금 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청소년 쉼터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팸 관련 쉼터.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범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집을 나오면 먹고 자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먹고 자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안 가요, 쉼터. 왜 안 가냐? 자유 때문에 안 가요. 두 번째는 몰라서 못 가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얘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범죄 운사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 범죄, 사회적 이 비용이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팸 관련 쉼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방차 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이 가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학교예요. 그 중에 성적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지지를 잘하는 데는 조금 타락 교육이 좀 적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적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또래인데, 또래는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 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영향이 한 2.3%? 그것도 작은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되고 학교가 그렇다고 다 타락교하고 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또 뭐가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걸 개인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문턱으로서 한 분야로 읽는다면, 그렇다면 문제 안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에 따라서 예방도 되고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다 치유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미 나온 아이들 어떻게 치유할 거냐, 어떻게 해서 얘들을 복귀시킬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더 시급한 것은 사실은 예방 쪽인 거예요. 예방을 하지 않고는 계속 쏟아져 나온 아이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은 좀 더 연구될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니까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 학교에서 부정을 하는 애를 어떻게 적응시켜 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원 공동모금에 신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어느 학교를 정해서 그 유형군을 어떤 설문지를
설문지로 아이를 골라내서 그 다음에 선택된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된 아이들을 약 3배수 보통 1.2%가 탈학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탈학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아이들을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골라서 그 아이들이 직접 가정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개인 특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적응하게, 적응 유연성을 뭐 하든, 그쪽은 이제 선생님이 더 전문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방이 돼야 이 치유만으로 집중해서는 이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네, 그래서 예방과 치유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 거고요. 대안학교는 이제 연구하셨다니까 이제 데려가실 거고요. 대안학교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죠. 비인가 대안학교,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는 검정고시 치료가 되고요.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과학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학력 인정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출간할 쪽은 학력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의 장점은 있죠. 여러 가지로 자유롭다라든지. 근데 이제 교육학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괜찮은 대안학교들, 꽤 큰 대안학교들이 많아요. 거기에 얘기를 해요. 인가를 받으라. 안 받겠다. 네. 뭐 컬이 딱 정해주게. 뭐 교사 몇 명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대안학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허가를 내준다면 그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소유의 땅과 운동장과 교사를 갖고 있어야 되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 설립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 소유의 그 강의장하고 교실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60명까지는 한 사람당 7평방미터 교실의 크기가 100명을 한다면 7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동장은 60명까지는 2000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60명이 한 명씩 올라갈수록 곱하기 0.5로 해서 늘려가야 돼요. 평수를. 네. 교실 평수는 정확하게 70개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잘 안 내주는 게 추세예요. 네. 근데 어쨌든 대안학교가 인가받는 대안학교는 일반 대안학교는 그래요. 근데 교과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 탈학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놨어요. 학습 부지나 대안학교.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자기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학습 부지나 대안학교. 네, 그래서 강의장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도 제가 물어봤어요. 운동장을 확보해야 된다면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떨어져도 됩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옆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그랬더니 뭐 길 건너 정도요? 예를 든다면 네. 강의장이 있다면 뭐 그 옆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해진 겁니까? 그 규칙은 없어요. 몇 메타? 길 건너 이런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동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웃었어요. 그럼 학교 올 때는 그건 안전하지 않겠네? 내 속으로만 그랬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다는 거죠. 네. 법에는 저기 나왔잖아요. 임대인데 다른 학교 운동장도 기존의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에 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공공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매달아든지 그런 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것도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공원, 예,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또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시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는 수어는 그런 이제 강의장하고 운동장을 교육지원청에 이제 그 교육지원청 그 장에 이제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이걸 내주겠다 하면 그쵸. 좀 여유롭게 가고 내주지 않겠다 하면 스트릭트하게 이제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다 도마다 시마다 좀 내주는 거에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지금 저희는 이제 경기도청하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청하고 이제 저희가 네, 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여기 수원, 그다음에 성남, 구리, 여주, 이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큰 교육감이라면 내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웬만하면은 아닌가요? 예, 어쨌든 뭐 협의는 해보고요. 예. 이제 뭐 컬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시험이 없는 학교를 만들자. 꼭 시험이 있어야 점수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험이 없는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 교과는 최소한 줄여보자. 근데 그 인간한 대안학교는 필히 해야 되는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죠. 부모들의 요구가 그냥 두지 않아. 이게 대안학교라고 그래도 부모들은 늘 다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녀가 그런 상태이긴 해도 그럼 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부모가 이제 절충할 거냐 이제 타운 문제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습 부지나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뭐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예,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이제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오셔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제출하는 안이 이렇게 제출할 거예요. 일단 시험을 안 볼 겁니다. 그다음에 학기를 4학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2학기 하거든요. 4학기를 합니다. 왜 4학기를 하냐면 이게 2학기를 하면 1년에 2학기를 하면 학과 수가 한 학기에 배우는 학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기를 반으로 자르면 학과 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핀란드에서는 확실히 요즘 이제 핀란드 하는데 핀란드에서 4학기 내지 6학기까지 해요. 심하면. 그래서 저희는 4학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하고 중간에 한 학기 방학을 두고 그 다음에 2학기를 하고 여름방학을 한 다음에 3학기를 하고 한 주간 방학을 두고 4학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교과목을 한 학기에 한 4과목에서 5과목만 집중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 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면 인간한 학교로 가고 아니면 비인간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력 없는 학교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 다행히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중국 국제학교 자격을 가지신 분이 저한테 한다면 번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받아서 이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학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해결이 돼요. 지금 이제 그런 걸 받으면 형님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학교예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그걸 왜냐면 제가 아는데도 네. 저희 딸도 다니고 있는 학교가 대안학교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인정이 안 돼요. 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은 다 되는데 그 학제가. 근데 거기는 중국에서 1년에 2번 대신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 학교지 한국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학교 어디에도 입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저랑 같이 하는 분이 저희가 많이 한다면 준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학력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제가 고민하는 이걸 선뜻 이쪽을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학비 문제예요. 사실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경기도 교육청 운영 규칙에는 아이들의 학비는 공립학교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보통 수원시내에서 물어보니까 37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매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3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37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서 35만 원으로 그랬더니 선생님들에게 100만 원씩 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월급이지만 100만 원씩 주고 35만 원씩 받았을 때 몇 명이 있을 때 손익분기점이나 계산해 봤더니 90명이에요.
그래서 인가가 났을 때도 교육부 지원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전혀 인가대안학교는. 예. 인가대안학교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립하고 사립이 있어요. 예. 공립은 한 학교당 5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요. 예. 그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예. 학생들에게. 그러나 보통 대부분 사립이에요. 공립은 몇 개 없어요. 전국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에도 대강고등학교. 예.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잘 안 내줘요. 공립은. 그러니까 사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사립의 경우에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구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할 바가 아니고요. 그냥 예,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아이들의 학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부정한 애들 가운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그럼 35만 원씩 한 달에 내서 다닐 애들이 몇 %나 될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인데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을 낮추려면 얼마나 낮춰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낮춰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수급자에 대한 것은 무료로 없어요. 하는 그러니까 전혀 그건 학비가 네, 자체적으로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바우처라든지 뭐 학원은 바우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바우처도 그런 등록금을 그렇게 안 해줄 큰 없을 액수로 거예요. 해주지 않아요. 예, 특히나 그런 것은 더더욱이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첫째는 최대한 낮춰서 받는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턴제를 하자. 어차피 우리는 학교 수업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기능에 맞는 네가 바리스타를 좋아해? 그럼 바리스타 빵을 하는 데 가서 알바 경험하면서 인턴을 하는 거죠. 네가 보자 네가 봐. 뭐 그런 집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거. 이거는 워낙 액수가 커서 그 다음에 개인 후원 이건 좀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37만 원 플러스로 더 다닐 수 있는 게 사실은 보충수업 같은 방과후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특별 수업을 하면은 자부담을 늘 수 있고요. 저는 고민했던 게 협동조합 형태로 가서 조합비로 해서 처음에 입학금융 같은 경우를 출자금으로 하고 나갈 때는 정 마음에 안 들면 출자금 달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졸업하면 그렇게 해서 출자금 자체를 생활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 졸업하면 그냥 놓고 우리 아이가 졸업했을 때 다른 아이를 위해서 출자금 방식으로 입학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출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입학금에 대한 조합이 따로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학교에 입학금이 있으니까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건강하게 몇 구자를 어느 정도 이상 하면 한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수급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저는 무료로 가야 된다고 흔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후원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방법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고민을 많이 안 했죠. 저희는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도 사실 양태가 너무 다르거든요. 약간 크게 네 가지를 나눴었지만 저는 뭐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부적응 자체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부적응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부적응을 아이 자체의 다양성이거든요. 지적장애 하나만 놓고 봐도 매트릭스로 만든다면 9가지 이상의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다 다른 시설이 필요한데 한국은 싹 다 몰아서 하는 경우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특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족한 게 있어서 저도 지향했던 것은 학교 부적응 중에서도 또 다른 문제 하나에 딱 포커싱을 한다면 실제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좀 미술치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알지도 못해서 무슨 미술치료하냐. 치료 쫙 떼어라. 치료라는 것은 문제를 알아야 치료하는 건데 당신이 문제를 알고는 있느냐. 저는 오히려 저희 병원에서 그냥 미술 수업 반대로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오히려 간다면 실제로 수원에는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적응에 따라 물론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대안학교로 등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다니는데 내가 왜 다녀야 돼? 하는 식이에요. 물론 따로 하는 게 좋냐, 같이 하는 게 좋냐, 통합적으로 뭐 좋은 반을 만들듯이 그렇게 아직도 저도 고민 중에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부족은 아까 예방적 차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뻔히 보이는 아이들,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을 우선 만들어 보고 싶고 실제 부모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장애인 학교 가기에는 기능이 좋고 일반 학교 다니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학교에서는 빨리 좀 그만 좀 더 줬으면 노골적으로 말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욱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경도에 지적장애로 말하면 3급 정도 되는 아이들, 그 자폐는 아니고 아스퍼거 정도에 해당되면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학교만 수원은 많아요. 아까 25%가 학교 저는 떠나지 않은 아이 중에 30%를 보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전 교장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은 아시겠냐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별이라고 혹시 대안학교 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의사제 선배가 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했던 그런 그룹을 위해서 네, 그런 그룹 대상들을 하는 거죠. 걔들이 다 탈학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장애, 흔히 말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동 문제가 있어서 욱하고 나가는 애들, 폭력적 성향도 있고 가출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또 다른 그룹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룹은 그런 여기저기서 다 소외되고 뛰쳐나가서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가정 내에 그냥 또 보호자도 의지가 있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위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물론 이제 행동 문제가 심각한 애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것도 필요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저기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불꽃 피는 학교, 거기 제가 운영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는 아까 말했던 대명 고등학교, 거기 가서 저희가 제가 했던 정신보건센터 자살 예방센터에서 그 친구들 면담으로 프로그램으로 관여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쉼터라든지는 뭐 지금도 저희 결혼해서 쉼터의 문제도 잘 알고 있고요. 이쁜 아이들밖에 못 돌보거든요. 쉼터는. 사실 그런 예도 많이 있어서 저도 화가 나서 어느 경우에도 쉼터조차 적응 못했던 아이가 그냥 계속 면담하면서 거기에서 나왔을지라도 돕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예들은 저희도 많이 하면서 근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실제 보호원에서도 안 받아주면서 저희한테 버리다시피 한 친구도 있고요. 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칼 들고 난동을 부르니까 근데 치료가 분명히 됐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다양한 아이들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건 병원이 아니라 그 다음 연속선상으로 아이들을 학교 개념으로 돌봐줘야 될 때가 필요하다.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돌보고 싶고 만들고 싶다. 저도 비인가로 무조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들의 졸업장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제가 하려고 했던 지적장애 애들은 검정고시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검정고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거지 맞냐. 졸업장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1차로 중등 졸업 대안학교를 좀 하고 싶었고 몇 명의 보호자들을 빨리 만들어 달라. 왜냐면 다른 대안학교 알아봤더니 특히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150에서 200만 심지어 300만 한 달에. 왜냐면 떨어져 나가야 돼, 멀리 가야 되니까 기숙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300만 원. 월요일날 오전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는데 합격해야 되니까 300만 원. 저도 아직은 그냥 그런 마음만 있고요. 이 친구랑은 같이 준비하고 저희는 예술 쪽을 좀 많이 강조하는 예술대안학교를 만들어보자. 실제로 그걸로 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대학 진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평수가 250평
했는데 몇 층짜리세요? 단층입니다. 단층이에요? 예. 근데 건물이 240평인데 한 층. 저희가 한 층 건물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임대료. 아, 임대로 나가 있어요? 임대료 저희가 돈 월세를 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월세 내고 계신 거예요? 예. 아, 비어 있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층 그냥. 구조는요? 병원 건물이었어요. 저희가 병원에서 네. 이렇게 쪼개놨고요. 그거는 인테리어는 얼마든지 뭐 네. 저희가 다시 할 수 있고 해서 뭔가를 해보자.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안학교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예. 그랬었는데 뭐 아니요. 저희는 제 욕심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게 가능한 게 왜냐면 저희가 성남에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세 군데가 다 이제 특색이 달라요. 수원은 얘들은 담배를 하도 파서 다 잘라서 온 애들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담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학력이나 이런 것도 후적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얘들은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한 애들이고요. 여주는 얘들은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얘들을 복귀시킨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학습의 문제도 있고 아마 학교 행동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 수업은 딱 두 과목만 하더라고요. 국하고 사회하고. 나머지는 다 음악하고 뭐 머리하고 또는 뭐 뭐예요? 네일 아트하고 이런 것만 해요. 분위기가 성남이 제일 좋아요. 그 가보니까 아주 활기차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는 바이올린으로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하고요. 예. 어떤 애는 그림에 잘 그린 애들은 그걸로 패션 리더가 되겠다고, 패셔니스트가 되겠다고 그거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희 원칙이 뭐냐면 와서 하는 것보다도 가서 실제로 직무 교육을 했으면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수원에 있는 모든 공간이 강의장이 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다 강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이거 하나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하겠다면 뭐 저는 10개는 수원에 들어와야 되겠냐. 다양한 모습, 다양하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초등학교도 생겨야 되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렇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다면 저희가 하나를 하겠지만 그 하나만 하고 싶은 저희 거만의 생각은 없고요. 결국에 수원에 이런 공간이 생기고 한번 저희가 도울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고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고민해 보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사실은 얘기 들으면서 고민했거든요. 너 그 건물을 넘길까 말까 그냥 수없는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 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모든 권한을 그분들에게 줘요. 타치하지 않아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까지만 해요. 예, 그냥 우리는 연대만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이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모두 회의를 할 때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모여요. 뭐 바쁘시다 보니까 애들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내에서 잘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누가 주체가 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정신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려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이건 절대로 돈이 안 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익이 안 납니다. 우리는 내조에 털어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예, 뭐 이거 돈이 돼서는 안 되죠. 돈이 되면 벌써 이미 그때 말로 개닭거랑 똥개가 먼저 진행한다고. 저도 그게 너무 싫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동적인 형태로 정말 필요한 부모들이 모여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는 놓지만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 사실 몇몇의 한 16분 부모 모임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단 저는 경계선 장애인들이야. 다 장애 등록은 있는데 장애인 갈 정도는 아닌 부모들. 이해가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그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 이 중에 폭력성이 있으면 학교에서 대책이 않습니다. 애들이 근데
보면 아니거든요. 얘들의 폭력성은 학교가 키운 거지 얘들이 잠재돼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 6시간 앉혀놓고 어려운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게 문제지.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농담으로 저는 교과부를 고소하자. 우리 교육생 반납운동하자. 못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친구 또 저런 친구 다 오겠죠. 예. 그러면 원장님, 만약에 하고 계시는 대학교가 있다면,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돼요, 과정이. 대안학교를 하시게 돼도 결국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해요. 학습 부진화라고. 학교, 경기도교육청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위기대안학교라는 단어를 써도, 개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위기 환경을 가진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붙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기 환경을 가진 청소년, 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개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을 쓰지만,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써요. 위기 청소년. 그럼 위기 청소년 대안학교는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다른 대안학교는 할 생각도 없고, 그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면. 가장 위기 있는 아이들을 넣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려고. 네. 대안학교에서도 실제, 제가 왜 대안학교를 생각하냐면요. 대안학교에서도 쫓겨나거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러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프로포즈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심의를 받아서 내년 3월부터 개교하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가는 방향하고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대상의 아이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예, 차이 있는데, 예, 네, 괜찮습니다. 문자 오는 거라고. 네. 이제, 그렇거든 만약에 이게 어느 분야, 대상이 이제 여러 대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결국에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대로 따로.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신다면, 같이 동참하신다면, 같이 그 분야도, 저희는 사실은 그런 아이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까지 해서 할 때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이 분야는 제가 따로 떼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따로 안 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어쩌면, 여러 대안학교 중에서, 요 친구는 저기가 맞겠다. 네. 요 친구는 저기가 더 좋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까도 환경의 문제라겠지만, 이 친구는 여기가. 그렇게 저는 이해했으면 좋지. 예.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강사를 섭외할 때, 지금까지 가능하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구했어요. 예. 그렇게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강사를 줘가지고는. 근데 장기대안학교는 1년에 3,600 줘요. 그리고 강사는 뿌듯해요. 모자르면 모자랐지. 그래서 아예 선언을 했어요. 2학기 되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알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듣기로는. 예. 근데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단기는 아예 못 주고요. 그냥 와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대안학교는 그다음 아이들한테 받냐 안 받냐 얼마를 받을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형편을 다 얘기해야죠.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못 내는 애들이 있다. 그럼 못 받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디에 손해를 봐야 되냐면 운영은 줄일 수가 없어요. 뭐 전화세를 낸다든지 뭐 난방세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건비거든요. 그럼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고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먼저 꺼내야 돼요. 사실은 강사들한테. 저희는 주고 싶습니다. 그냥 만들어서라도 강사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는 제가 어디서 그냥 후원을 떼어서라도 운영비는 그냥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철저하게 인건비로만 나가고 저희가 운영비도 이제는 도네이션을 받고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 측이나 몇 군데에서는 도네이션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강사들을 좀 풀링을 저는
저도 가능하면 어쨌든 가능하면 안 받거나 적게 받거나 결국은 낼 수 있는 애들은 받고요. 그렇다고 다 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부자인 그 부모들을 몇 명을 알고 있어서 부모들한테는 무조건 받아내요. 좀 더 많이 받으면서 기부금도 받고. 그래서 협박을 해야죠. 지금도 버릇을 들였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보험료 무료다. 어디 병원도 마찬가지고. 대한학교 비슷한 납병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아이들을 그 아이들도 딱 정해서 받을 건 받고 보호는 추가 비용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요. 또 아까 그랬지만 저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저도 제가 이쪽에서 수행을 한 7년 됐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말고도 교육 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물론 무료죠. 선생님들한테는 재능 기부는 다양한 쪽에서는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선생님들 인건비만 좀 저희는 벌어낼 정도만 한다면 가야죠. 그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는 교장 선생님은 제외하고 한 반에 1명, 중학교 고등학교는 한 반에 2명, 그 다음에 3반이 넘을 때는 1명씩 추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반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약 9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수원시에서 탈학교원 학생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90명은 90명 내 90명이면 한 반에 15명씩 계산했어요.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되거든요. 그럼 줄여야 되는데 한 반에 15명씩 해서 한 학년에 2반, 그러니까 통합 운영이 되거든요. 중학교 통합, 고등학교 통합. 그러니까 중학교 2반, 고등학교 2반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나요?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습부진인 경우에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성취를 가진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 내 자다가 왔으니까. 근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30명 생각했거든요. 한 반에요? 아니요, 전체를. 이거 너무 힘든 게임이라 이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생각한다면 그 분야는요, 어떻게 거치는. 보면 5명이 돼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는 거예요. 30명에서 50명은 절대 못 넘길 것 같고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전체를. 이게 15명씩 잘라야 돼요. 이게 30명, 사실 한 30명 한 반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그렇죠. 이게 한 2, 3년 지나서 애들이 적응이 됐을 때는 그때는 좀 더 많아도 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한 지금은 좋아요. 근데 10명을 줄이면 좋겠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규정이 맞추려면 저도 반을 날릴 때는 최대한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뭐 풀타임 스텝을 선생님을 하지만 저는 한테 전교생 30명을 꿈꿨었어요. 전교생.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아이들이 수원에 있는 아이들이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이게 1년에 1,500명인데요. 여기 그만두는 애들이 거기서 고등학생이 한 987명인가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합해서 90명이면 약간 20분의 1 조금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게 듣기 시작을 했고, 만약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반이라면 숫자는 10명 안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5명씩 저 그렇죠. 한 학년에 5명.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학년이든 아니면 통합해서 되든 그런 특별반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대안학교에 대안의 대안으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할 친구들을 좀 그런 대안학교도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화가 났던 거는 이쁜 아이들만, 쉼터도 이쁜 아이들만 데리고 있고 어디든 대안학교 이쁜 아이고 또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있으면 이게 뭐냐. 힘든 친구들도 우리가 좀 나름 전문가라면 똑같이 만들지 말고 한번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군요.
원장님 뵙게돼서 너무 아닙니다. 반갑고요. 예. 아마 공유 저희가 그 실제적인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여기 팀들이 해 나갈 거고요.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예방하고 치유를 동시에 같이 해 나가려면 이거는 어느 한 단체만 해서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가능하면 각 단체의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지금 그걸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분들 참석해 주신다는 분들 계셨고, 뭐 도의원분들도 저희가 이제 초청해서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거기 참석하셔서 아닌 게 아니라 솔루션위원이 돼서 가정의 예방 프로그램을 갈 때는 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그런 분야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제 할 때 역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양한 부분에 계셔야 되지 누가 단지 교육자만 해서 좀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안학교 분야는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본다면 참여를 오늘 듣고 오늘 한다고는 또 이게 좀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원래 네, 제가 선생님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게 만약에 같이 하기가 어려우면 따로 빼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국국제학교 하는 분에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제 한다면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왜 그거를 조금 꺼리냐 하면 중국제학교 자격을 받으면 중국 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한민국 학교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1년에 2번 중국도 가서 거기서 교육도 받아야겠지만 로열티가 아이들의 학자금의 10%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본부에서도 일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40만 원 받는다면 한 8만 원은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는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 대안학교는 인가를 따로 특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럼요. 그거는 또 다른 시설 규정이나 이런 건 따로 있는 건가요? 근데 시설 규정은 이렇게 막 빡빡하진 않아요. 거기까지는. 단기는 이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8평을 반을 쪼개서 반은 사무실 쓰고 반은 강의장 썼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그만뒀지만 저희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나갔냐면 처음부터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자. 지금 저기 오는 강사님들은 교수님들도 지금 2분 하시나요? 처음에는 4분 모셨었어요. 교수님들은. 근데 바쁘다고 나중에 2분 떨어지시고 2분 남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교과목을 해도 단순히 가르치는 분을 모시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뭐 장기만 할 수 있다든지 중기, 단기, 중기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선택. 지금 수원은 중장기를 같이 하고요. 성남에서는 장기만 하고요. 여주는 단기하고 중장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오버가 된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좀 많긴 해요. 많이 요청이 교육청에 좀 솔직하게 많아요. 돈을 조금 주고 많이 원하는 건가요? 단기하고 중장기는 돈 안 받아요. 애들한테. 아니요. 교육청에서. 아니요. 아무도 그러면 무료로 이거는. 그렇죠. 순수하게 도네이션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기를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안 받고. 교육청에서 그러게 단기는 한 아이를 보내면 5만 원 줘요. 일주일에? 한 시간에 한 해 10,000원 줘요. 그러니까 5일 하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라 분기당
끊어서 줘요. 1월에서 3월 공부한 애들은 4월 달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올해 늘은 게 그래요. 작년까지 3만 원이었어요. 아니, 교육청 사업 알죠, 제가.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한 명 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럼 3만 원 갖고 일주일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 누구에게 강사를 줘요? 못 주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는, 중장기는 1년에 3,600 줘요. 전부. 몇 명을 하건 뭐. 3,6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예. 상관없이 3,600만 원 이제 한 곳당. 그러면 대략 계산해보면요. 일주일에 하루에 6시간, 즉 최소 단위로 공부를 했을 때 일주일 금요일까지 치면 30시간이에요. 그러면 180일 공부하게 돼 있어. 그럼 시수로 치면 5,400시간이에요. 그럼 그걸 5,400으로 한 분 앞에 3만 원 계산하고 1,500만 원이 넘었죠. 예.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강의로 빼면 줄 게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거 준다는 게 저희는 뿌듯한 거예요. 드릴 수 있다는 게. 예, 예. 아니, 저는 뭐, 어차피 이제 돈이 아니라, 예. 저희도 뭐, 지금 그 공간에서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면,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대안학교로 가면 정말 욕구가 있다면, 장기라도 한번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 공간에서 인건비야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저희 인프라가 저희가 있고, 물론 저기 선생님이랑은 아까도 얼마든지 그쪽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 그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제가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다면 대안학교가 됐든 장기가 됐든 다 힘든 아이들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해보고요. 근데 신청 기간이 연초에요. 1월 달에 해서 2월에 지정받아서 딱 1년간만 지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세요. 네, 모든 서류를 다시 내요. 강사 프로필, 강의 시간, 네, 이런 걸 다 넣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 사무실 그 지도, 이런 걸 넣어서 매년 한 번씩 지정을 받아요. 단기하고 중장기. 근데 이 대안학교는 한 번 지정받으면 그냥 학교예요. 대신에 그 건물을 쓸 때 계약을 할 때 10년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거야 뭐 집주인이 더 좋아.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이라. 네. 저는 뭐 대안학교는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언젠가 했다고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직원들은 뭐. 선생님이 하시려면 대안학교를 하셔야 돼요. 중장기 이거 해가지고는 기간이 1년마다 끊어지고 학교에 지금 다니는 애들이어야. 아니, 전 어떤 아이들이건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뭐 없는데 또 만약 넘쳐난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한 공간을 또 얻어서라도 대안학교 말고라도 또 만들어야 된다면 또 만들어야죠. 수원에만 단기, 장기 합쳐서요 6개 정도 돼요. 수원에만. 예. 꽤 되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거. 예, 각 지역마다 없어도 최소한 3, 4개씩은 보통 돼요. 대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저희도 같이 예,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 그 부분 통합해서. 그런데 그 가고 계시는 그쪽에 혹시 거기에는 근처에 운동장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원이 있고요. 공원이 있나요? 그리고 어디냐면 청소년 문화센터 여기 인계 교부생명사거리 아세요? 여기에서 두 블럭이고요. 교부생명사거리에 있고요. 저희는 교부생명 바로 맞은편에 건물이 있고요. 거기서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걸으면 한 5분 걸릴까요? 근데 이거를 인정해 줄 건지 대각을 건너가야 되고요. 큰 대로를 대각으로 건너가야 되고. 그건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로 근처에는 공원이 있고요. 공원이 옆에 있어요?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0m 너무 있죠. 가봐요? 예. 그것도 조금 어렵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길 건너 정도. 네.
그렇게 예, 예.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 해석하는 걸 보면 애매하게 그러니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임대도 해도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찍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오히려. 근데 안 해준대. 분명히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또 실내체육관은 말고 삼성전자에서 네. 그런 아이디 있을 때 찾아보면서 대응한다고 그랬다. 예, 그렇게 삼성에서 해서 가능하겠냐? 그건 안 된대요. 사료도 나왔죠. 예, 그것도 안 된대요. 예, 우리 병원 근처에 그 공원이 50m라고 그러지? 거리가 그지? 네, 그쵸. 그 옆에 뭐 스케이트장도 있잖아요. 아니 병원 공원 가까운 공원 놀이터. 거기요. 그쵸. 형이서 될 거예요. 근데 큰 도로를 몇 개 건너나요? 아니 안 건너면. 그쵸. 하나 사거리. 도로가 거의 그냥 복개천이라 해서 그냥 크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원 있잖아요. 이게 하루촌 인간호촌 지나면 거기가 공원이잖아. 놀이터죠, 놀이터. 결국 농구장 이제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협의 관계를 이제 단계를 거칠 때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해야죠. 안 되면 저는 그거 내보내고 다른 데 얻으면 되는 거죠. 뭐. 네. 굳이 그거 안 되면 근데 우리 회사라도 내보내고 어차피 내년 초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는 기준에 맞는 오히려 싼 데 거기는 정말 비싸거든요. 이 시내 예. 임대료 자체가 꽤 한 비싸거든요. 달에 얼마? 부가세 관리비에서 한 돈 1,000만 원 나가죠. 그러면 조금 한가치인데 그 좋은 장소면 공건물로 넣죠. 그걸로 운영비 나오겠는데요? 저기도 옥상은 안 되나요? 예, 옥상 운동장은? 평수가 작아요. 운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평방미터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평. 사실 그건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함부로 덤벼들지 말라 뭐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있겠죠. 이게 저는 그건 좀 완화가 됐나. 사실 다 모든 거 안 봐가지고 혹시 아까 그랬던 학습 부재 아동을 위한 그런 건 조금 완화가 됐나. 2,000평방미터면 그럴만한 학교 옆에다 얻으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650평. 네. 40m, 50m는 돼야. 650평이면 그 공원밖에 안 돼. 큰 공원밖에 웬만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그런 건물보다는 예, 좀 싼데 근처에 저기 메탄 공원이 효원공원 이런데 그 앞에다. 옆에 있는, 예. 그 앞에 공원 바로 앞에다가 어디 근데 여기가 바로 뒤에 공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어려우냐면 이게 교육 연구 시설이 되고 용도가 또 그래야 되겠네. 네, 교육 연구 시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슬로프라든지 예, 다 슬로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되면 휠체어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왜 그것만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통로가 2개 있어야 돼요. 건물에. 통로가 2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는 계단이 있어야 되고 기상출 하나는 기상실로 해서 옥상에 네.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차피 병원이나 소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다중이용시설, 예,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이라든지 병원 이런 게 다중이용시설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지? 오히려 거꾸로 착득해 더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게 이제 공간을 이제 어차피 본부에서 이제 사단법인 내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작업할 때 해당하는 학교가 하겠다면 공간을 거꾸로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시나 이런 협조를 얻어서 무료 임대 쪽을 좀 생각하고 있죠. 다른 데는 저희가 이제 본부 쪽에서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안 되면 이제 임대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역시 그렇게 되면 코스트가 상승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죠. 마을기업의 이근호 센터장님께 지난번에 찾아갔었거든요. 여기요. 예, 그 마을 저도 아는 몇번 뵀었는데. 이근호 센터 이제 각 마을 자치위원회를 다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고 계셔서 이제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다가 거기 있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해보시겠다고. 시 건물도 있는데 다들 노리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시 건물들은. 예,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길이 나오더라고요. 예, 완전 돈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까 그 한방메타를 만약에 예,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한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공원 옆에서부터 훑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 체육시설이 제일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목에 뭐 예. 아니면 실내 체육장인 경우는 2배를 쳐줘요. 실내 체육장은 1000평방미터일 경우는 그걸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럴 만한 공간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운동장에 그 옆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느냐, 평수가 명수에 비해서 그런 평수가 있느냐, 예, 그것만 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봤을 때 700평방미터 크기가 예, 한 사람당 7평방미터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30명이면은 예, 210평방미터. 그러면 몇 70평 정도 좀 건물은 작아도 되네요, 우리 반대로. 그렇죠. 저희는 식당이 건물만큼만 해. 30명 생각해. 좋죠. 근데 뭐 식당도 줘야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요? 네. 아니요. 대안학교 가는 거. 우주를 가는 거죠. 저희는 사실 이완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런 걸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 예술, 이완 이런 거. 국어 시간이 이제 그런 걸 국어 시간. 네. 그 대체 예. 그 교육이라고 해서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어차피 그것만 주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그 어쨌든 센터가 참 운동자들이 좋아요. 바로 뒤에 어디 공원? 휴원공원이. 네. 건선부에 있는 게 휴원공원 아닌가요? 휴원공원 휴원공원 저쪽에 있고요. 예. 이쪽 농수산물 시장 뒤쪽에 막공 사거리 예. 거기 건성동 그 내에 있는 거 거기. 네, 건성동. 예. 상가 안쪽에 있는 그거 좀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용허가 가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이거를 센터장이니까 예.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뭐 동사무소 허가를 이제 시설관리공단 수원시권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러면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그 근처가 제일 좋죠.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인계동역이 대각이 특히 시청 쪽으로 가서 동수원 IC라는 쪽에 동수원 IC 빠져나가기 전에 뭐가 좀 찾아볼게요. 청소년센터. 예. 거기가 제일 좋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아이템들이 많으니까요. 그 강의장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잘 안 내주더라고요. 안 주죠. 크기나 여러 가지가 참 좋은데. 예. 일단 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면 임대료 안 들어가고 좋고요. 예. 아니면 그냥 최소의 비용을. 그러면은 이게 개개별로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개 학교별로 그죠? 만약에 이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단기는 네. 다 지역에서 따로 받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당자가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법인 또는 법인 예. 사인 예. 이게 되어 있지만 사인은 잘 안 내준대요. 예. 개인은 예. 법인이어야 내준대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단법인에 저희가 이제 지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지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받는 거죠. 예, 받아서 이 건물은 이걸로 그렇죠. 특해서 예. 그런 그렇게 해서 식이죠. 운영을 할 때. 예. 그런 식으로 이거 하나 받았다 해서 다른 거 받을 때는 또 따로 받는 거죠. 거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예. 네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참 편하긴 해요. 예. 가뜩이나 이제 저희는 그 목표가 그런 애이었기 때문에, 예.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돈을 뭐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비인가로 가고 싶은데 그런 졸업장 하나 때문에 예. 가능하면 뭐 아이들이나 누구에게나 좋긴 하죠. 부모들도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해지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중학교 검정고시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애들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그냥 아이가 저는 그냥 한 60만 돼도 검정고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하면 근데 60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엄마한테 제가 몇 달 동안 제가 사실은 약속 얘가 제가 자신 있으면 검정고시 보고 통과시킵시다, 학교 보내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평가를 해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얘는 검정고시 중졸을 통과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왜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선생님한테도 그 목사님에게도 그런 질문 해봤지만 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편한 게 아니라 안 하시면 안 하면 돼.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원장님 뵙고 좋은 일을 알게 돼서 이미 충분히 연구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때 이해가 더 쉽게 되셔야지 생각합니다. 괜히 필요 없는 설명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뭐 건물을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플로어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같이 준비를 한다면 뭐를 뭐 저희가 어떤 뭐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뭐 예,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에 아니 주의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건물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운동장까지 하는 것은 비용상 그렇고요. 예.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건물 임대할 때 10년짜리를 하셔야 되고 용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소방법 네,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 나오면 소방법까지 통과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또 홀가분해 주는 게 30명을 하면 100평만 해도 좀 편할 수 100평 정도가 아니라 210평방미터니까요. 70명이나 100평만 해도 이제 네, 그렇죠. 여유롭게 거죠. 저는 그거를 학교를 하려면 그 학교 건물 자체가 커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하고 저희 한번 그거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학교장의 허락만 해주면 학교 옆에 가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같이 쓴다는 그런 허가만 있으면. 근데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줄 거야. 소고기에서 싫어하죠. 아주 싫어하죠. 들어와도 내쫓을 판인데 안 쓰겠다고 허락 받으면 네. 안 쓰겠다고. 근데 사실은 이런 학교도 있어요. 학교 내 건물을 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전문인들을 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학교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나쁜 친구입니다. 예, 한번 저희도 힘써서 찾아보고요. 좋은 데 네. 찾아지는 쪽은 먼저 따가는 쪽은. 저희는 이제 병원 문자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좀 지원을 뭐 네.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건설동 쪽에다가 많이 포진시키자. 이쪽은 비싸기는 해요, 그죠? 제일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기도. 네. 근데 거기도 운동장만 바로 있으면 참. 100m는 넘는다. 지금 이렇게 공원이 작아. 작아서 안 돼. 그렇죠. 근데 되게 저희 센터에서 7층하고 1층이 비어있습니다. 7층하고 싹 빠졌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새로
그 친구는 프랑스 학교가 옥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 옥상을 운동장을 집어넣어서요.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숫자가 몇 명이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비인간은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은 2,000평방미터를 근데 그게 안 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상을 운동장으로 했을 때는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평수가 모자라니까. 네, 부분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운동장을 빌려도 그 운동장보다 그 옥상 운동장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보나마나. 활용도가 더 높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공부를 얻으려고 할 때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층에 있으신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이렇게 집주인이 대주기가 참 나오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민원이 드니까 모르게 해야죠. 네. 안 나가는 것만 하면 돼요. 예, 찾으면 찾아. 저희는 뭐 말하고 간 적 없어요. 저희는 또 정신과병원 뭐 들어올 때 뭐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여기. 늘 저희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찾아진다. 예. 예. 사모님이 뭐 신학하신다고. 대학원, 신학대학원, 어디? 침신 대전에. 대전에 있는, 예. 예, 침신 다니시는구나. 그럼 교회는? 저는 좀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저는 원장님 교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사모님. 그 대전에 있는 온누리. 대전으로 교회를 다니세요? 또 못하더라. 온누리 침례교회라고. 제가 원래 유성 출신입니다. 제주 유성 출신이고요. 유성. 지금 집도 대전입니다. 주말. 그러세요? 예. 그럼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제가 고향이 어머니가 신탄지입니다. 유성초등학교, 유성중학교, 유성고등학교. 그러세요? 유성에서 아주. 예, 그런 목표를 놓고 전체적으로 맞춰가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예, 저희도 예. 찾아보고요. 어떻게든 뭐 좋은 뜻으로 하는 데 있으면 처음에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만 저희는 항상 저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농담이고요. 그냥 어떻게든 좀 많이 수원에 이런 이게 또 생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담당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실을 그렇게 한꺼번에 크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개념은 교실을 여기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고 싶다.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안 된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예, 그냥 안 된다는 거 굳이 우릴 거 없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났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규모를 중요시하게 하는 풍토에서는. 네. 아이고. 강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90명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수용하는 애들은 청소년센터로 가고, 뭐, 병원 배우고 싶으면 여기로 오고, 그러면, 예. 뭐, 미술 배우고 싶으면 미술학원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가고, 가능하면 전문인에게 가서 배우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또 뭐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저희도 이제 몇 개 이제 비슷한 게 있어서 하면 막, 저희도 병원을 거의 나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꼭 하면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책임지고 되는 거냐 어떻게 하고 있냐 하고 있는데요. 찾아야죠. 그래서 민가가 제일 속편한데 저희가 늘 모태로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들기고, 예, 부지런히 찾는 거죠. 저희는 안 열리면 부실려고. 저희는 부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다른 거 하려고요. 조금은 좀 젊은 친구들이 저희는 병원에 많습니다.
첫 직장인 친구들이 많은데 비슷한 꿈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어서 대한교육의 그런 고민,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라든지 교육과 보건과 의료가 이렇게 아우르치게 고민하는 모임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먼저 못해였죠.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병원 이제 몇 개 있던, 2개 있던 병원 합치고 새로 배우면서 2개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우리 동네, 행복한 우리 동네 해가지고 정신과 통증하고 이제 주로 그런 쪽 병원 2개가 있고, 그것을 치료센터. 우리 동네 안에 좀 많은 컴플렉스 형태죠. 약국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와서 회의업자지 뭐 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강탈해야죠. 좀 내 말. 그래서 지금 민민의 학교는 사실 그렇게 회원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5,000원도 받고 어떤 거는 3,000원도 내고 만원도 내고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급은 안 주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은 저희 수험인들한테 동생이 하는데 그렇죠 뭐 돈도 안 주고 왜 시켜먹냐고 뭐 그러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꾼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예, 감사하십니다. 예. 사부님한테 기도 좀 많이 해요. 제가 아까 전화했습니다.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전화할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꼬실 때 너는 대안학교 하나.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에서 석사를 일반 대학으로 가서 교육심리를 전공하고 우리는 뭐 그냥 해외 선교에 관심 있다고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해서 셋이서 같이 약속을 하고 하죠. 한 명은 의사가 되고 한 명은 목사가 되고 한 명은 교사가 돼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계속 약간 의사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대한교육,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때부터 그럼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고1 때 친구랑 둘이 이제 계속 아니 그때는 그런 개념도 잘 서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약간의 그때 밥상 공동체는 한참 나오고 이제 기독교에서 공동체 이룬 거가 이제 그건 저는 약간 그때 당시 심취했던 게 민중신학 이쪽 낮은 자와 함께 하는 거를 요즘은 근데 버리지 말을 걸 버리셨네. 교회는 한 번에 쌓이면 회개를 요새 이상하게 이제 수원의 에이블아트 센터라고 해서 이제 또 장애인교회 하시던 장병민 목사님과 장애인 예술가 양성하고 그게 이상하게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캄보디아 가는 일은 의료 캠프로 가게 되는 건 대전에 있는 또 노숙 사업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원용철 목사님이라고 인연이 돼서 이제 해외 의료 봉사에 대한 해외 국제 협력이라는 용어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 어떻게 공정무역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어떻게 도울 건지 해서 이제 또 그 목사님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게 올해는 목사님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결국에 다 똑같은 일. 아까 사회복지사가 저는 그냥 사회복지적 일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사회복지사만 해야 되는 일이. 목사님도 사회복지사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그게 자격증이죠. 그건 자격증이죠.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건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사라고 사회복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잠깐 얘기를 했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또 자주 뵙고요. 네.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저희도 또 공부해보고 네. 같이 또 의뢰 드리고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설립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저희 보내드리고 준비할 싶으니까 때부터, 예, 예. 여기 그 이메일 주소 확인해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법인에서는 법인 자체는 형성되는 거니까 저희가 집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게 되면 되지 굳이 들어오라고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할 때 그냥 예, 예, 본부에서 그냥 추진하고요. 예, 예. 예. 그럼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교장 선생님은 예. 저희가 아직 그 수원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예, 목사님인데 예. 예, 혹시 그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분이 할 수 있으면 그분이 하든지 또 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놨고요. 네. 이게 원체 이제 힘든 일이라 저는 이게 누가 하셔도 월급을 제대로 못 가지고 갔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누구 부르는지 사모님이 아니 아까는 농담으로 제 스승도 이제 정신과에서 이게 아무래도 정신과적 개념이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뭐 하다가 넘기도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참 이게 의료적 개념도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물론 아니면은 이제 교육 쪽에 은퇴하신 분을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학교라고 거기 교장을 하시는 분이 제 선배인데 대한학교 별이라고 지금 간동대 교수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양반은 직접 프랑스 프레네 교육을 직접 그 프랑스랑 연계해가지고 계속 교육 세미나도 열고 실제 그런 분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희를 좀 잘하는 교육 전문가가 은퇴하신 분이 누구로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서 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9월 달에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전에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서 예, 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연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의 또 준비 모임을 저희 내에서도 작은 아까 저희 아이템을 가지고 좀 상업계획서 비슷하게 하나 또 운영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드려서 신청할 때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설립 기준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얻은 거하고 그것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 신청서도 같이 거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